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단칼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칼에 날려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사실 이 강의도 한 방에 쫙 촬영을 했다가 직업 분야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로를 찾기 위한 질문 9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의 이제 막판에 머물렀습니다. 8번째에 뭘 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건데요. 직업 탐색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뭘 하고 먹고 살지 아마 직장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만약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던져야 할 질문이겠죠. 나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픈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우리나라 시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가 공무원, 두 번째가 연예인, 세 번째가 선생님, 네 번째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뭐라고요? 연예인이라고요? 저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깜짝 놀랐는데요. 학생들이 공무원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사실 프로그램이어서요. 옛날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실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직업을 써서 500개 이상, 500개는 좀 심한가요? 그러면 10분으로 하고 100개 이상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개 이상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없이 말씀입니다. PC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정보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요, 2021년 7월 1일입니다. 물론 이건 조금 이따가 영상이 나가긴 할 건데요. 우리나라 직업은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뭐라고요? 500개? 1000개? 만개? 10만 개? 10만 개는 조금 많이 가셨습니다. 10만 개는 전 세계 직업이 10만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19년 12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2011년 7월 오늘 시점으로도 그런데요. 16,891개입니다. 자, 여러분 직업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직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직업은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업 몇 가지 정도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직업을 찾고 싶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몇 가지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일단 성적이 상당수위권에 올라가야 있어야 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더 어렵죠. 로펌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대한 로스쿨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정부터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몇 가지 직업들을 협소하게 이렇게 범위 안에서는 너무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누구나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넓혀보시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택지를 넓혀야 됩니다. 자, 부산 기장의 오시리아 테마파크 조감도입니다. 벌써 이제 공사가 꽤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 오픈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테마파크, 뭐 용인 에버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파크 안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직업을 찾는다라면 3분 안에 몇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 중에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에 여러분은 직업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가지요? 20가지요? 30가지요? 100가지요? 저는 1000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놀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 놀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금명하거나 기술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과학자, 물리,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기구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이제 시승원도 먼저 탑승해 봐야 되죠. 성객부터 바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이런 볼거리 또 여러분 안내해 주시는 분, 이 아름답게 그죠 나무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조경해 주시는 분, 쇼 연출하시는 분, 마술하시는 분들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나 또 연기자나 매번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뭐 놀이동산에서 안 먹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사, 위생사, 축산업자, 농부 그걸 제공하기 위한 어부 또 식품에 대한 연구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놀이동산이 막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있는 거 보셨어요? 금방 치운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흐트러져 있어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결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에서부터 기기 운전자, 수질 관리, 청소기 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가면 딱 지하 통로가 있대요. 잽싸게 지우고 싹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사람이 오겠어요? 알리는 홍보 업무가 필요하겠죠. 언론에 홍보하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SNS에 홍보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사진 찍고 인쇄하고 알려나가는 작업 해야겠죠. 그 다음 왔으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샵 운영을 해야 되겠죠. 판매원이 있죠. 유통업자 그걸 하는 게 있죠. 각종 상품 제조하는 사람들 또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회계사에서부터 사무원에서 신용카드에서부터 은행원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물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육사, 수의사, 뭐 검역원, 동물 사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겠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보통 모르긴 몰라도 큰 데들은 최소한 그죠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경영하시는 분, 전문 경영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직원 채용해야 되죠. 급여 관리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이런 업무가 모든 게 다 있죠. 또 어떻습니까? 기획하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어떤 행사도 테마별로 계절별로 다르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또 홍보 기획하고 또 국내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해외도 알려서 또 해외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코로나 뭐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보통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업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AS 정비해야 될 것, 보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품 구매하고 주차하고 여러분 뭐 먼 거리까지 운행해 주시는 버스 기사 유니폼들 깔끔하게 입고 있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오거나 했을 때 통역사, 번역사 알리는 일들까지. 그러니까 대표 직업들만 대표 할 거리들만 제가 잡아놓고 오른쪽에는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분파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000가지 이상 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로는 직업을 찾는 과정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포함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흥미와 적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부터 먼저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직업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나에게 맞는 직업을 그럼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첫 번째가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취업 강의하시는 분이나 나와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경험으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 30, 40대 만났을 때는 30대 만났을 때는 진짜 뭘 먹고 살겠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밥은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일을 30년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전국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프랑스 아비뇽에도 매달 한 달씩 공연도 하고 브로드웨이도 가는 꿈도 이렇게 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시작했던 경험이 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인형극의 줄당기기에서 줄당기는 사람이 없어서 알바로 하게 되고, 그 다음 조명도 없어서 조명하는 걸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례야.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특수한 사례가 맞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특수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 들으면 그냥 남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어떤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정보를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경험을 하라고 할 때 무작정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의 수는 적어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경험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한다거나 인턴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사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때 경험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능동적 실험이에요. 그 다음 경험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다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방식에서 똑같이 하면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죠? 똑같은 걸 투입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 뽀록났네요, 제 지식이. 아인슈타인은 바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능동적 실험을 거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시도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단순한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경험임에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직업 검사예요. 굉장히 많은 직업 검사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홀랜드 검사예요. 홀랜드 직업 적성 탐색 검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해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있고, 뭐, 버크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업 탐색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유료 검사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무료 검사들이 나와 있어요. 성인, 여러분 대학생이면 성인인가 이렇게 아는 부분인데 당연히 성인이죠. 대학생이면 성인 검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보통 S형, L형, 요게 이제 롱숏이거든요. 그러니까 L형을 여러분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긴 합니다. 그 다음 구직 준비도 검사, 창업하고 싶은 분은 창업 적성 검사, 직업 전환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영업 직무 검사, IT 직무,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면 내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전공, 그리고 뭐 중학생이라면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계열 검사, 전공 검사,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떨렁 좋은 직업이 턱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로또 맞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가 워크넷입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는데 초딩이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답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워크넷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워크넷 여러분 주소 아시죠? 가장 기본이니까 work.go.kr, GO가 여러분 가버먼트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다닐 때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젊을 때 비할 바 없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안에 보면 채용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직업정보, 고용복지, 훈련정보, 인재정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뉴스도 여러분이 보시면 딱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 지역의 주변 채용정보, 뭐 취업 역량 강화, 직업 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부터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분, 취업이 필요한 분, 그러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용 정보도 바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기 직업 진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클릭을 할 때 그냥 바로 딱 클릭을 해버리면 전체 메뉴가 나와서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직업 심리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정보가 있고 취업 가이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해야 되는지 취업 가이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취업 관련한 뉴스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도 굉장히요, 그 어떤 유튜브보다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조회수는 굉장히 작아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려놔도 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만 달랑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도 좀 좋은 정보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직업정보라는 저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업정보 찾기, 한국직업전망, 조금 전에 봤던 한국직업사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직업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 2년 동안 안 하신 거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곧 하겠죠. 그 다음 직업 동영상 VR에서부터 직업인 인터뷰까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냥 이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직업 심리 검사가 19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성인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디렉토리 검색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과 검색도 할 수가 있고 진로 상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직업 세계에 보면 신직업, 창직, 대상별 직업, 이색 직업, 테마별 직업에서 굉장히 많은 상세한 직업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직업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류별 찾기, 지식별 찾기, 업무 수행별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뭐 신직업 찾기 계속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분류별 찾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분류별에서 직업 분류 1차 선택을 해야 돼요. 뭐 관리, 경영, 금융, 보험이 있고 저는 그냥 교육 쪽이 있으니까 교육 연구 클릭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직업 분류가 2차가 나와요. 항목별로 나오면 거기를 또 클릭을 하셔야 돼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밑에 보면 교육 연구에 그다음 카테고리의 하단에 대학 교수가 나오고 조교가 나오고 시간 강사가 나오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나오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대학 교수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직업을 찾습니다. 또 지식으로 찾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에 관심이 많다, 사무에 관심이 많다, 경제, 영업이나 마케팅 적극적으로 하는 데 관심이 많다, 고객 서비스, 인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는 지식에서 어울릴 만한 직업을 선택을 해줘요. 이런 방식도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데 뛰어나다, 듣고 이해하는 게 뛰어나다, 글쓰기를 나는 잘한다,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수리력이 뛰어나다, 논리적 분석력이 뛰어나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범주와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잘한다, 이런다라면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하면 업무 수행 능력별로 좋은 직업을 또 추천을 합니다. 어울릴 만한 직업을 추천을 합니다. 최소 7개 이상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장 한꺼번에 보는 거는 여기 통합 찾기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흥미 선택, 그 다음 지식 선택, 업무 수행 능력 선택, 앞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최소한 10개 이상 여러분 선택하셔야지 정확한 데이터들이 오히려 근접하게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직업이 추천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흥미 선택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또는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나온 리아색이라고 하잖아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모르면 여러분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먼저 검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긴 좋겠죠. 물론 읽으면서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직업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 교수다 이러면 이렇게 직업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아마 다른 직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이제 요약해서 나와요. 그게 하는 일은 뭔지, 필요한 교육, 자격,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보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흥미,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 직무에서 하고 있는 업무 활동은 무엇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직업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특히 여러분이 학년이 높다, 지금 취업 전선에 있는 분이다. 사실 학년이 조금 낮은 분이어도 먼저 취업 사이트에 한번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직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업 정보는 80% 이상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 어떤 포털 사이트 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스카우트, 벼룩시장 이런 쪽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군데 정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전공이나 적성이나 흥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일단 무조건 클릭해 보는 거예요. 업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요. 그냥 이런 업종이 나는 경영계획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산업이 반도체가 좋다, 유통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직업군이 있는데요. 그걸 경영기획이다, 뭐 사무직이다, 디자인직이다, 무역 유통업직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가는 것 일단 클릭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마구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업종별, 직종별도 검색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용 공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떤 채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무작위로 내가 검색한 걸 바탕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용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집 요강도 나와요. 우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전공에 어떤 지역에 근무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모집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 자격이겠죠.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라면 그 자격을 이제 갖춰가는 거야, 학교 생활 동안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졸업할 때 그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이 있는지, 인적성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면접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기타 사항들을 미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접수 일정에서부터 뭐 구직자 Q&A에서부터 이런 거,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품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모르겠다 싶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관계사가 보니까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무 환경도 복지 환경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전형 절차, 비전이나 그 회사의 중요하잖아요. 내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인재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취업 전선에 있다라면 맞춤 채용 정보 설정까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거 미리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볼 필요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없던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왜 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직하는 직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도 20년 전에는 아버지한테 엄청 부지런 들었던 거예요. 대학물이나 나와서 직업 소개서 다닌다라고 혼났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직업은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직에서 5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요건 기회가 되면 아마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을 굉장히 세분하게 깊숙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해 보는 거예요. 산업이든 어떤 직무든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을 끌어와 보는 거예요. 이게 융합 또는 통섭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직업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내에서 직업들이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안 배워도 그 짧은 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부분, 트렌디한 기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파보면서 창직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창조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 일을 순수하게 즐기는 거예요. 정말 장인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게 움푹 빠져서 이제 생활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뭐 많은 연봉과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나의 만족도를, 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을 찾는 방법 쫙 5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르시겠다,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연락처까지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다 담아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